지금 핵 잠수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겨우 핵 잠수함을 승인했는데 더 놀라운 발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 기술 없이 한국 독자 기술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백악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휴대폰이 울렸을 때 시계를 보지 않아도 새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더듬어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본부라고만 떠 있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들어와. 부국장 톰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톤이었고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0분 안에 브리핑룸으로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장을 더듬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12년간 CIA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새벽 호출은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톰슨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또 긴급이야.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지니아의 새벽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챗도 뒤를 보니 우리 집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경주 에이펙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폐막 연설을 할 예정이며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니 그것이 톰슨이 급히 부른 이유일까요? 하지만 동맹 강화 정도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일까? 중국과 문제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일본과 갈등이 생긴 것일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랭글리 본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모든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엔 느긋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던 그가 오늘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신분증을 건네며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경비원이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새벽 3시부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평소보다 차가 훨씬 많았어요. 국방부 차량도 보였고 국무부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건 CIA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브리핑룸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넥타이를 고쳐 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라인 사람들이 보였고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인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국무부 사람들까지 보였습니다. 평소엔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구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누구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미쳤나 봐. 다른 사람이 답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다가오자 입을 다물었어요.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30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모니터 5대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중앙 스크린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단어만 깜빡이고 있었죠. 제임스, 여기 앉아 동료 마크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CIA 고위층들이 거의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뭔데 이렇게... 난리야. 제가 마크에게 속삭였죠. 그가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사고 쳤대. 엄청 크게 무슨 사고, 핵잠수함. 마크가 한 단어만 내뱉었어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핵잠수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직접 들어봐. 마크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부국장 톰슨이 들어왔어요. 국무부 차관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죠. 톰슨은 연단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눈밑이 굉안히 내려앉아 있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지.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고 각국 정상들이 앉아 있었죠.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톰슨슨이 말했죠. 방 안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가 말했죠.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전면 승인합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핵잠수함이라니요. 그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원자로를 탑재한 전략 무기였죠. 영상 속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각국 대표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중국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앉았고 일본 대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출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동맹국도 받은 적 없는 특혜입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옆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키는 소리가 들렸죠. 이게 무슨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말을 잃었어요.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니. 이건 NPT 체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였거든요.
백악관 반응은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손을 들어었죠. 톰슨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NSC도 사전에 몰랐습니다. 국무장관도 몰랐고요. 트럼프가 독단으로 결정한 겁니다. 방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안보보좌관도 거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마크를 봤어요.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국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에서 온 인사가 물었습니다. 차관보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가 서류를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시간 만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난했어요. 일본은요, 누군가가 물었죠. 일본은 더 격렬합니다. 사관보가 답했어요. 총리가 미국 대사를 긴급 소환했고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NPT 체제 붕괴를 우려한다는 내용이었죠.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톰슨이 말을 이었어요. 푸틴이 직접 성명을 냈는데 지역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반발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전체 판도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죠. NPT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상 무시됐습니다. 톰슨이 쓰음을 지었어요. 핵 잠수함은 원자로를 탑재하니까 사실상 핵 기술 이전과 같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지면 핵 보유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요. 정확히 그게 문제입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자체 핵잠수함 건조 논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일본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러면 대만도 나설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톰슨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 측 반응이 너무 침착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죠. 톰슨이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타났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역사적 결정을 환영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너무 준비된 답변 아닙니까?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라 미리 작성된 겁니다. 발표 시점도 트럼프 연설 직후 15분 만이었어요. 15분이요? 마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톰슨이 답했죠. 그리고 한국 국방부 반응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새로운 성명이 떴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우리 군은 이미 관련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전력화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건 갑자기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트럼프와 한국이 미리 짜고 친 겁니까? 국방부 인사가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톰슨이 단호하게 답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진행된 겁니다. 비밀 채널을 통해서요.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이번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핵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쓴 것도 의도적이었죠. 한국 언론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차분합니다. 톰슨이 또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주요 신문들의 일면이 나타났습니다. 한미동맹 세장 자주 국방시대 열린다. 기술 강국의 세도야. 제목들이 일제히 긍정적이었어요. 반대 여론은 없습니까? 마크가 물었죠. 거의 없습니다. 톰슨 순이 답했어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80%를 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80%라니. 이건 국민들도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갑자기 나온 정책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순 없었거든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서울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톰슨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방산업체들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조선소 주가도 취소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계획된 거였어요.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진 각본이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준비된 성묘 언론의 일제 찬양, 높은 여론 지지율, 주가 급등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임스 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그를 봤어요. 자네가 현장으로 가. 어디로요? 경주입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에이펙이 아직 이틀 남았거든요. 기술 자문관으로 위장해서 들어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해. 톰슨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기술 수준, 건조시설, 완성 시점 모든 걸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오늘 오후 비행기야. 톰슨 순이 말했어요. 신분증과 초청장은 준비해놨어. 백악관 기술 자문관 자격으로 가는 거야.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핵 잠수함이라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원자로 기술 추진 시스템, 소음 감소 기술 미사일 발사관, 모든 게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한국이 정말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마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조심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나온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트럼프는 거래꾼이었거든요. 뭔가 확실한 걸 보고 나서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한국이 이미 핵 잠수함을 거의 완성했고 트럼프가 그걸 봤다면, 그래서 승인한 거라면, 그렇다면 이건 시작이 아니라 마침표였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하루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톰슨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제임스 잠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그가 빠르게 걸어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내 방으로 가지. 그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밖으로 랭글리 본부의 중정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사무실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안개 톰슨순이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그는 책상 뒤로 돌아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밤새 이 방에서 보낸 게 분명했죠. 백악관에서 방금 내려온 짓이야. 그가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최우선 긴급이라는 빨간 도장이 첫 페이지에 찍혀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서라고 적혀 있었죠. 즉시 한국 내 해양전력기술 실사 핵 잠수함 개발 수준, 평가 필요시 건조시설 직접 확인, 72시간 내보고서 제출. 저는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72시간이면 3일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했죠. 이틀은 이동하는 데 걸릴 텐데요.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톰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백악관이 패닉 상태야. 트럼프가 뭘 보고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야 해.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가지야. 톰슨이 손가락을 펴며 말했어요. 첫째,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 기술력이 실제로 있는지. 둘째, 만약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셋째, 완성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기술력 진행 단계 완성 시점. 하지만 한국이 그런 정보를 쉽게 보여줄까요? 보여줄 거야. 톰슨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승인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된 마당에 한국이 굳이 숨길 필요는 없었죠. 자료는 어디까지 접근 가능합니까? 최고 기밀까지 전부 열려 있어. 톰슨순이 말했어요. 위성사진통신감청 인적정보원 보고서 다 볼 수 있어. 필요하면 국방부 자료도 요청해. 그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한국 해군 관련 정보야. 비행기에서 읽어.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어요. 한 가지만 기억해. 톰슨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뭔가요? 우리는 진실을 찾는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실제 답을 말이야. 백악관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혼란스러워. 톰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는 한국을 제재하자고 하고 누구는 협력하자고 해. 우리가 팩트를 주면 그때 결정할 거야. 저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제임스. 톰슨이 저를 불렀어요. 조심해. 뭘요? 한국 측이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말고 그들이 숨기는 것도 봐. 톰슨 순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목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오후 3시라고 했으니 8시간 남았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톰슨이 준 파일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요약문이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평가 현재 구축함 10휘척 잠수함 18척 보유. 최근 5년간 급속한 현대화 진행. 독자 개발 무기체계 다수 확보.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한국은 세계 6위의 잠수함 건조 기술 보유 독일 기술 기반으로 독자 개발 진행 3공건톤급 잠수함 건조주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저는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라 이건 재래식 잠수함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핵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원자로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항목을 봤어요. 원자력 기술 수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23기의 원전 보유 세계 5위 원전 운영자로 설계 기술 보유 독자 개발 소형 원자로 연구 진행 중. 저는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소형 원자로 연구. 이게 핵심이었어요.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일반 원전보다 훨씬 작아야 했거든요. 한국이 그걸 연구하고 있다면 이미 상당히 진척된 거였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2023년 남해 조선소에서 대형 잠수함 건조 징후 포차 위성사진 분석 결과 4공건톤급 이상으로 추정 용도 불명 한국 측 공식 답변 없음.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4톤급 이상이라 이건 재래식 잠수함 치고는 너무 컸어요. 핵 잠수함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클 이유가 없었죠. 파일 뒤쪽에 위성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남해 조선소를 찍은 것들이었어요. 거대한 도크가 보였고 그 안에 뭔가 길쭉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으로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의도적으로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분석관 의견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은 핵 잠수함 건조 능력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원자로, 기술, 선체, 건조 기술 모두 보유.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도 독자 개발 가능 완성까지 소요 시간 불며. 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랭글리 본부에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출장 가야 해. 한국이야. 금방 올게. 답장은 금방 왔어요. 조심해. 사랑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면서 아내는 많은 걸 참아줬어요. 갑작스러운 출장 연락, 두절 위험한 임무.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필요한 장비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톰슨이 준 파일도 넣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다시 읽어야 했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공항으로 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읽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앙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여권과 티켓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비즈니스 석이시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탑승권 여기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탑승권을 받아들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 출장 가는 사업가들이 뒤섞여 있었죠.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제 임무는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톰슨이었습니다. 제임스 들리나? 네, 잘 들립니다. 제가 대답했죠.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 톰슨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대. 누가 나옵니까? 외교부 대표 박서진이야. 톰슨순이 답했어요. 우리 정보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야. 미국 유학하고 영어 완벽해. 조심해야겠네요. 그녀가 자네 진짜 인물을 알 리는 없어. 톰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니까 방심하지 마.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14시간짜리 긴 비행이었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 톰슨이 준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읽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읽어 내려갔죠. 한국 방산산업이라는 챕터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수출의 급증,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의 무기 수출, KMM 자주포 세계 1위 수출, KF-21 전투기 개발 중들을 훑어봤어요. 수출액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커피 주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태평양 어딘가였죠. 14시간 후면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잠이 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잠수함 안에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렸죠. 원자로 소리가 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긴내 조명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잔 건지 모르겠어요. 시계를 보니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였습니다.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죠. 창밖을 보니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도시가 뒤섞인 풍경이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했고 도로는 반듯했죠.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재임 임무를 눈치챘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심사관은 여권을 후어보고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에이펙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외교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그레이슨 씨죠? 여성이 다가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영어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외교부 박서진입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박서진이 일정표를 건넸죠. 오늘은 경주로 이동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에이펙 회의장 점검, 각국 대표단 미팅 등이 예정도에 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훑어봤습니다. 빡빡하게 짜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 사이로 공장들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죠.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인상적이네요. 많이 발전했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차는 남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3시간쯤 지나자 경주라는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나타났고 관광객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죠. 보문단지입니다. 박서진이 설명했어요. 주요 행사가 여기서 열립니다.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S5층이었는데 창밖으로 보문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가방을 풀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톰슨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죠. 경주 도착 내일부터 본격 조사 시작. 답장은 곧 왔습니다. 좋아, 박서진 조심해.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문로 주변으로 에이펙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핵 잠수함이라는 비밀이요. 저녁 무렵 박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 요청으로 특별 시찰이 추가됐어요. 무슨 시찰입니까? 제가 답장을 보냈죠. 남해 조선소입니다. 핵 잠수함 건조시설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해 조선소라니 바로 파일에서 봤던 그곳이었어요. 4공건톤급 잠수함 건조 징후가 포착된 바로 그 장소였죠. 그들이 직접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은 최고 기밀인데 왜 보여주려는 걸까요? 톰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승인했으니까 숨길 이유가 없어.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할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의 승인을 받았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저는 톰슨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남해 조선소 방문 예정, 핵잠수 시설 직접 확인 가능할 듯. 답장이 즉시 왔어요. 완벽해. 모든 걸 기록해. 사진 동영상 메모 놓치지 마.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허세인지 모든 게 내일 밝혀질 겁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년 고도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 나라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이기도 했죠. 그 두 얼굴 사이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로비에서 박서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좀 더 격식을 차린 정장이었죠. 잘 주무셨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은 설렘과 긴장으로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일정입니다. 박서진이 말했어요. 차로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하게 가시죠. 주차장으로 나가니 어제와 다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SUV였어요. 운전석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해군 전략 사령부 최도연 대령입니다. 박서진이 소개했습니다. 오늘 안내를 맡으셨어요. 최도연이 차에서 내려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레이슨 씨.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발음에 약간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들을 보실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최도현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경주를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으로 들어왔고 도로는 한산했죠.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사이로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철강공장, 화학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 지역이 한국의 산업 중심지입니다. 최도연이 설명했어요. 조선업이 특히 발달했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도 한때 조선업이 발달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 때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슨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가 100배트로로 저를 봤어요. 당신이 왜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저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핵잠수함이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러 오셨죠. 최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CIA 분석관이시니까요. 저는 박서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을 뿐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차피 들킬 텐데요. 좋습니다.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숨길 생각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죠. 그가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다 보여준다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셨지 않습니까? 박서진이 말했어요. 이제 우린 동맹입니다. 동맹끼리 비밀은 없어야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어요. 보통 국가 기밀은 동맹국에게도 쉽게 공개하지 않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당당한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2시간쯤 더 달렸을 때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매였어요.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고 어선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최도연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어요. 조선소였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선박들이 도크에 정박해 있었죠.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건 민간 조선소입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갈 곳은 저 너머예요. 차는 조선소를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철조망이 쳐지기 시작했어요. 경비 초소가 나타났고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최도현이 서류를 보여주자 경비병이 경례를 하며 물러났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어요. 군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고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었죠. 이곳이 해군 전략 조선소입니다.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당신은 아마 여기 들어온 첫 외국인일 겁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엄청난 크기였어요. 무엇을 만드는 곳입니까? 잠수함입니다. 최도연이 간단히 답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핵잠수함도요. 차가 건물 하나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보였어요. 그 위에 1호 도크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리시죠.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죠. 기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안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박서진이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 보시는 모든 것은 극비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준적인 보안 서약서였어요. 서명했습니다. 최도연이 철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홍채 인식기에 눈을 대더니 문이 열렸어요. 빗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옆으로 밀렸습니다. 들어가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길을 밝히고 있었죠. 벽은 콘크리트였고 파이프들이 천장을 따라 뻗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두꺼운 철문이었어요. 최도연이 다시 인식기에 눈을 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노크였어요. 축구장 3개는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천장은 아득이 높았고 조명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잠수함의 선체였습니다. 회색 곡선이 아름다웠고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파일에서 본 사공건톤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컸어요. 적어도 5공건톤은 됐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게 핵잠수함입니까?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최도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의 첫 핵잠수함입니다. 코드명은 안중근함이고요. 저는 그 거대한 선체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어요. 거의 완성된 실전 배치용이었죠. 놀라셨죠? 박서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핵참수함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시작이 아니라 마침표였어요. 저는 도크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가까이서 보니 잠수함의 크기가 더 실감났습니다. 높이만 해도 3층 건물은 됐죠. 선체 표면은 매끄러웠고 용접 자국들이 정교하게 처리돼 있었어요. 만져봐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도연이 허락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선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특수 강철이었죠. 잠수함은 수업을 견뎌야 하니까 일반 강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강철도 국산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최혜연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겁니다. 수심 700까지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mm면 대부분의 작전 수행이 가능한 깊이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죠. 불꽃이 튀며 새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90% 완성됐습니다. 최도연이 답했어요. 이제 내부 장비 설치와 원자로 탑재만 남았죠. 원자로는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핵잠수함의 심장은 원자로였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냥 큰 잠수함일 뿐이었죠. 저쪽입니다. 최도연이 도크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유리로 된 격리실이 보였어요. 안에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걸어가서 가까이 봤습니다. 원자로였어요.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승용차 2대 정도였죠.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을 거였습니다. 소형 원자로입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어요. 출력은 159C다 그랬다.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작동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0년이라니. 그럼 한번 바다에 나가면 연료 걱정 없이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자체 개발입니까? 제가 물었죠. 네.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해서 개발했습니다. 10년 걸렸어요. 10년이라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2015년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훨씬 전이었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해 온 겁니다. 냉각 시스템은요? 제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니까 냉각이 필수였거든요. 최도현이 원자로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2차 냉각 시스템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바닷물을 끌어와서 열을 식히고 다시 배출합니다. 열 흔적은 최소화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열 흔적을 최소화한다는 건 탐지가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적의 레이더나 위성이 잠수함을 찾기 힘들어진다는 거였죠. 방사선 차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막지 못하면 승무원들이 위험했거든요. 최도현이 원자로를 두드렸습니다. 텅텅 소리가 났어요. 3중 차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납, 콘크리트 특수 합금으로 구성됐죠? 외부 방사선 누출은 제로입니다. 내부 승무원도 안전하고요.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이었죠. 언제 탑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최도현이 답했어요.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선체에 장착하는데 이틀 걸릴 겁니다. 그럼 한 달 안에 완성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최도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월 말이면 첫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쓸었습니다. 12월 말이면 한 달 남짓이었어요. 미국이 핵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7년 걸렸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죠? 박서진이 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걸린 7년은 우리가 준비한 70년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 줄곧 기다려왔어요. 언젠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날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오랜 꿈이었죠. 추진 시스템은 봐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어요. 잠수함 후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프로펠러가 보였어요. 아니, 프로펠러가 아니었습니다. 펌프젯 추진기였어요. 최신형이었죠. 펌프젯입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어요. 프로펠러보다 조용하고 효율적이죠. 소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추진기를 자세히 봤습니다. 블레이드들이 정교하게 배치돼 있었어요. 이것도 국산입니까? 네. 두산 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최도현이 답했죠.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 방사선 차폐, 펌프젯, 추진기, 모든 게 국산이었어요. 한국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무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수함이 무엇을 싣느냐가 중요했거든요. 최도연이 선체 중앙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보였어요. 어뢰와 미사일 겸용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어뢰 20발, 수학 미사일 12발 탑재 가능합니다. 현무 시리즈. 현무라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력 미사일이었죠. 사거리가 100km였습니다.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그 너까지 닿을 수 있었어요. 핵탄두도 탑재 가능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도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박서진을 봤죠. 박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NPT 회원국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이미 답이었거든요. 한국은 원하면 언제든 핵탄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명입니다. 최도연이 답했어요. 미국 버지니 야급보다 적죠. 자동화를 많이 했거든요. 자동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적다는 건 효율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유지비도 적게 들고 관리도 쉬웠죠. 작전 방향은요? 무죄입니다. 최도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원자로니까 연료 걱정이 없어요. 식량과 승무원 체력만 허락하면 6개월도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6개월이라니. 그럼 태평양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인도양도 대서양도 가능했죠. 이건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작전 구역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 무기였어요. 몇 척 건조할 계획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호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2호함은 이미 착공했고 3호함은 내년 초입니다. 2030년까지 6척 건조가 목표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6척의 핵잠수함이면 동북아 해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어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해군도 견제할 수 있었죠. 한국은 이제 해양 강국이 되려는 겁니다. 도크 한쪽으로 사무실 같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유리벽으로 돼 있어서 들여다 보였어요. 컴퓨터들이 늘어서 있었고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쪽이 통제실입니다. 최도연이 안내했어요. 잠수함의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죠. 들어가 봐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3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버들이 열을 많이 내는 모양이었죠. 기술자 몇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기술원 한서율 박사입니다. 최도연이 소개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총괄 기술 책임자죠. 한서율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미국 유학파인가 싶었죠. MIT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받으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파일에서 본 기억이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서율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한서율이 웃었습니다. 역시 CIA군요. 철저하시네요. 박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레이슨 씨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완성 일정에 대해서요. 물론입니다. 한서율이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3D 모델링된 잠수함이었죠. 현재 진행은 90%입니다. 한서율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선체 건조는 완료됐고 주요 시스템 90%가 설치됐습니다. 남은 건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자로 탑재와 최종 통합 테스트입니다. 한서율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일정표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원자로 탑재, 2주간 연결 작업, 1주간 시스템 점검. 그럼 한 달이면 완성되는 겁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한서율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12월 22일 첫 시운전 예정입니다. 저는 메모를 적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라 미국이 버지니아급 만드는데 7년 걸렸는데요. 한서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이 걸린 7년은 우리가 기다린 70년의 준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박서진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이건 그들이 준비한 대답 같았습니다. 70년이라는 건 한국 전쟁부터라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한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0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탱크도 비행기도 배도 없었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어요. 한서율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기로 했죠. 70년 동안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가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한국 방산발전사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총생산 1780년대 전차 생산, 1990년대 구축함 건조기 2000년대, 잠수함 건조기 2010년대, 전투기 개발 2020년대 핵 잠수함 한 단계씩 올라왔습니다. 한서율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죠. 핵 잠수함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국과의 생존 의지였습니다. 70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의 결정체였죠. 그래서 한 달이면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서율이 답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원자로도 선체도 시스템도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마치 레고 블록 맞추듯이요. 저는 쓰웃음을 지었습니다. 레고 블록이라니.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모듈화가 잘 돼 있으면 조립은 빨랐습니다. 미국은 왜 7년이나 걸립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서율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 핵 잠수함이 이미 많습니다. 한서율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급할 이유가 없죠. 천천히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절박함이 속도를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한서율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노조가 강하죠. 주 5일 근무하고 초과 근무하면 추가 수당 줘야 하고.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24시간 3교대로 일합니다. 한서율이 말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술자들이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죠. 인건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보다 1분의입니다. 한서율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5배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배 많은 인력, 3교대 근무 명절도 없이. 그럼 실제로는 15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가능한 거였죠. 품질은 괜찮습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빨리 만들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한서율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빠르게 만들면 오류가 누적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팀이 계속 작업하니까 일관성도 유지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시운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도크에서 기본 테스트를 합니다. 한서율이 설명했어요. 원자로 가동, 시스템 점검, 누수 확인, 그 다음 바다로 나가서 실제 테스트를 하죠. 얼마나 걸립니까? 2주입니다. 한서율이 답했어요. 그럼 내년 1월 초면 실전 배치되는 겁니까? 네. 한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월 5일 해군의 인도 예정입니다. 저는 메모를 마저 적었습니다. 12월 20일 시운전 2주간 테스트. 1월 5일 실전 배치.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거의 완성했다는 걸 알고 승인한 거였어요. 반대해봤자 소용없었죠. 이미 만들어진 걸 막을 순 없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계속 비밀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한서율이 박서진을 봤습니다.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비밀로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녀가 말했죠. 차라리 미국의 승인을 받고 당당하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몰래 만들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국제적 고립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 명분이 생겼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크 안에 거대한 잠수함이 보였어요. 저게 한 달 후면 바다 위를 누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제실을 나와 다시 도크로 나왔습니다. 잠수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회색 선체가 빛나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도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공개할 거니까요. 저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체, 전체, 원자로실, 추진기 발사관 모든 걸 기록했어요. 톰슨에게 보고할 자료였죠. 충분히 보셨습니까?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답했어요. 돌아가시죠. 차를 타고 남해 조선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게이트를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거대한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경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최도연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박서진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한국은 정말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거의 만들었어요. 한 달이면 완성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기술 수준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에이펙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오늘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차에서 내려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톰슨에게 보고해야 했죠. 암호화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톰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제임스, 어떻게 됐나? 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핵잠수함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한 달이면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톰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사진들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선체 원자로 추진기 모든 사진이 톰슨의 화면에 나타났죠. 이런 톰슨 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전 배치용이잖아.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5톤급이고 승무원 8명입니다. 작전 방향은 무제한이고요. 기술 수준은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미국 수준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원자로 추진기 무장 시스템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외국 기술 의존도가 거의 없어요. 톰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에 어떻게 보고하지 사실대로 보고하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시작이 아니라 추인이었어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자세한 보고서는 내일까지 보내주게.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미국 대표단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다음 날 오전 미국 대표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이펙 회의장 뒤편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국무부 인사, 국방부 인사, CIA 요원들이 모여 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톰슨이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어제 남해 조선소를 다녀왔습니다. 톰슨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보고를 들어보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터에 사진들을 띄웠어요. 잠수함의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12월 20일, 시운전 1월 5일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무부 인사가 손을 들었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NPT 위반 아닙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제재해야 합니다. 제재가 무슨 소용입니까? 국방부 인사가 반박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어떻게 막습니까? 만들기 전에 막았어야죠. 국무부 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가 왜 승인한 겁니까?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은 무슨 국방부 인사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강해지는 게 우리한테 나쁠 게 뭡니까? 오히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죠. 문제는 일본입니다. 국무부 인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지면 일본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럼 동북아 핵군비 경쟁으로 치달아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봤죠. 일본 의회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 예산을 논의하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따라잡기, 자주 국방 필요성, 헌법 개정론이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입니다. 국무부 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트럼프가 경솔하게 승인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영어해요. 경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계산된 결정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만들 거니까 차라리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게 더 나빠요. 국무부 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NPT를 무너뜨린 꼴이잖아요. 톰슨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죠. 어떻게 대응합니까? 국무부 인사가 물었어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톰슨이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압박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이미 완성 단계인데 어떻게 중단시킵니까? 게다가 여론이 80% 지지하는데요. 둘째, 톰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기나 통제권을 확보한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공동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톰슨이 설명했어요. 한국 핵 잠수함의 작전 계획을 우리와 공유하게 하는 거죠. 한국이 동의할까요? 국무부 인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의할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국제적 인정이거든요. 미국과 협력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다른 나라 반발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톰슨이 마지막을 말했습니다. 한국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승인한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국무부 인사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NPT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국방부 인사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순간 NPT는 껍데기가 됐어요.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한서율 박사가 준 자료였어요. 이걸 보십시오. 제가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이었죠. 작년 수출액이 200억 달러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5년 전에 10배예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잠수함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국무부 인사가 물었어요. 한국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을 적대시하면 우리가 잃을 게 많아요. 오히려 협력해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배운다고요? 국무부 인사가 비웃었습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조선 기술 배터리, 기술 자동화 기술,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많아요. 자존심 버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계속 대립했고 결국 백악관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리가 짓거렸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녹아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서진이었습니다. 그레이슨 씨 저녁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물었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에이펙 실무진 만찬이 있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어요. 비공식 자리예요. 편하게 오세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가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자아 있었죠. 면도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만찬 장소는 보문단지 안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과 실무진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레이슨 씨, 박서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환영합니다. 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쪽은 최도연 대령입니다. 낮에 뵌 최도연이 민간인 옷을 입고서 있었어요. 군복이 아니니까 훨씬 부드러워 보였죠.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자리에 앉으니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며 설명했죠. 오늘은 한정식 코스입니다. 여러 가지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구이찌개 밥까지 제가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맛있습니까?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제가 답했죠.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채로운 줄 몰랐어요. 식사를 하며 가벼운 대화가 오습니다. 에이펙 일정 각국 정상들 이야기 날씨, 얘기 분위기가 편안했죠. 그런데 박서진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레이슨 씨. 네, 제가 그녀를 봤어요. 오늘 회의가 힘드셨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짐작했습니다. 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거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렸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제재를 원하고 국방부는 협력을 원해요. 당연하죠.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레이슨 씨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비공식이긴 하지만 제 말이 보고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가 잃을 게 더 많아요. 박서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녀가 말했죠. 건배하시죠. 우리는 장을 부딪혔습니다. 최도연도 합류했어요. 그레이슨 씨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최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동맹이죠. 핵 잠수함도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요?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입니다. 최도연이 답했어요. 그리고 중국이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일본은 우리가 무서워서 반응하는 겁니다. 박서진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강해지는 게 싫은 거죠. 과거에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봤어요.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죠. 박서진 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셨죠? 네. 박서진이 답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어땠습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박서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아시아 여자라는 이유로 항상 과소평가당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조력자 취급받았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교수들은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박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백인 남학생이 하면 경청하고 제가 하면 넘어갔죠. 토론 시간에 손을 들어도 지목하지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서진이 손을 저었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수석으로 졸업했죠. 대단하십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박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었으니까요. 경제대국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었죠. 최도연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었는데 동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한국 해군은 약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옵니다. 최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잠수함 기술 구축함 기술을 보러 오죠?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왜 이렇게 절박한지 그들은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거죠. 그레이슨 씨도 이해하시겠죠?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들은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스스로를요, 정확합니다. 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주의 밤기가 시원했어요.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죠. 내일은 에이펙 폐막식입니다. 박서진이 말했어요.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박서진 씨, 네,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녀가 말했죠. 그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나눈 대화가 어떤 보고서보다 중요했어요. 한국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들의 마음을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서진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봄운노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서진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아직 깨어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에 박서진과 최도현이 서 있었어요. 둘 다 편한 옷차림이었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낮에는 보여드릴 수이 없어서요.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최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도로를 달렸어요. 가로등도 별로 없었고 차도 거의 없었죠. 1시간쯤 달렸을 때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다시 남매로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슷한 곳입니다. 박서진이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장소예요. 차는 해안로를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작은 마을을 지나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나타났고 게이트가 보였어요. 낮에 갔던 조선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제가 물었죠. 해군 시험장입니다. 최도연이 답했어요. 시운전 준비를 하는 곳이죠. 게이트가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도로를 따라 내려가니 부두가 나타났어요.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웅거리는 소리였어요. 뭔가 작동하고 있는 소리였죠.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물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낮에 봤던 바로 그 안중근함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도크안이 아니라 실제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벌써 진수했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했습니다. 최도현이 답했어요. 야간에 비밀리에 진행했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저는 잠수함을 올려다봤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니 더 거대해 보였어요. 함교가 하늘로 솟아 있었고 선체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죠. 타워 위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추진 테스트입니다. 최도연이 설명했어요. 원자로를 가동하고 실제로 항해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최도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해야 해요. 안 하면 영원히 완성할 수 없으니까요. 박서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레이슨 씨,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낮에 도크에서 본 건 과거였어요. 이건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서요. 박서진이 답했습니다. 미국에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요. 부두 아래에서 저주파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원자로가 대기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 소리였어요. 생명을 가진 것처럼 규칙적으로 박동했죠. 들으세요.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의 심장 소리예요. 70년 동안 뛰지 못했던 심장이 이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웅거리는 낮은 진동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강력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케이블을 점검하고 있었고 장교들이 함교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억제력입니다.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억제력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는 무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억제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는 거였죠. 이건 선언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선언이죠. 세계를 향한 메시지예요. 바람이 불러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었어요. 잠수함의 깃발이 펄러였습니다. 태극기였죠. 달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이, 강철 덩어리가 왠지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한 나라의 꿈이 담겨 있어서였을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선체를 바라봤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함교에서는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준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최도연이 말했어요. 3시간 동안 그를 항해하는 겁니다. 보고 싶으시면 다시 오셔도 됩니다.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이미 모든 걸 봤으니까요. 이것도 보는 게 맞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였어요. 핵잠수함의 첫 항해를 직접 목격하는 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가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최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새벽 4시 30분까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했습니다. 박서진과 최도연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보신 것도 보고서에 쓰실 건가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써야죠.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쓰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요?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잊지 마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어요. 몇 시간 후면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알람을 새벽 4시로 맞췄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잠수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물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선책 웅거리는 원자로 소리 펄럭이는 태극기.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저 잠수함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거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겨우 3-4시간 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죠. 새벽 4시 15분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서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도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차를 타고 어젯밤 갔던 부두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부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장교들, 기술자들, 그리고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 보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최현이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곧 시작됩니다. 저는 부두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함교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승무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5시 정각에 출항합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어요. 그네 30km까지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3, 4시간 코스죠. 시간이 흘러 5시가 됐습니다. 누군가 확성기를 들었어요. 출항 준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수함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길고 낮은 소리였어요. 계류 밧줄이 풀렸고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저주파 진동이 공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잠수함이 부두를 떠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물을 가르며 전진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함교 위에서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독립선언 같았죠. 잠수함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3, 4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서진이 다가왔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근처 건물에 간이 카페테리아가 있었어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가 됐을 때 무정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안중근함 귀향 중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사람들이 다시 부두로 나왔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갔어요. 수평선을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무사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함교 위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부두에 있던 사람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성공입니다. 최도연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첫 항해에 성공했습니다. 잠수함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밧줄이 묶이고 승무원들이 내렸어요.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함장이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최도현이 그에게 달려가 악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도현이 말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함장이 답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어요. 원자로 추징이 통신 무장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첫 핵 잠수함이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겁니다. 박서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셨죠?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요. 믿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믿어요. 경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능력 평가 최종 보고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완전한 핵잠수함 운용 능력을 확보했다. 기술 수준은 미국과 동등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선다. 완성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빨라 12월 말 시운전 내년 1월 초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제가 계속 썼습니다. 특할점은 모든 기술이 자체 개발됐다는 것이다. 원자로, 선체 추징이, 무장 시스템 모두 한국산이다. 외국 기술 의존도가 거의 없어 제재나 압박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 보유는 동북아 군사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일본이 이미 대응에 나섰으며 영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며 한국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보문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권고사항은 한국을 제재하거나 압박하기보다 협력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기술 교류, 정보 공유, 공동훈련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을 적대시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약소국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졌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들을 억압할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보고서를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제 생각이 제대로 담겼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 진심이었어요.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거 느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암호화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톰슨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첨부했어요. 하지만 보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클릭했습니다. 전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송 완료.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 결정은 백악관의 몫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슨 순이었어요. 제임스 보고서 받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잘 썼어. 백악관에 전달했어.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 중이야. 톰슨 순이 답했어요. 오늘 오후쯤 결정 날 거야. 자네는 거기서 대기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후였어요. 이제 백악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보문로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폐막식이 저녁에 예정돼 있었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박서진이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한미해양기술협력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세요. 회의 장소는 보문단지 내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박서진, 최도연, 한서율이 보였어요.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인사 2명이 와 있었죠. 그레이슨 씨, 박서진이 손짓했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비공식 회의입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한미 해양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국방부 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 보유가 확정된 만큼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입니까? 한서율이 물었습니다. 정보 공유 공동 훈련 기술 교류입니다. 국방부 인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작전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 봤더니 박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협력은 좋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상호주의입니다. 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보를 주면 미국도 줘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공개하면 미국도 공개해야 하고요. 국방부 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그럼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서진이 맞았어요. 일방적인 협력은 안 됩니다. 저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협력의 목적이 뭡니까? 상호 이익 아닙니까? 그럼 윈을 찾아야죠. 어떤 방법입니까?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패키지 드립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은 조선 기술과 배터리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은 소아 기술과 스텔스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한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니까요. 국방부 인사도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관세 문제입니다. 박서진이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한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 관세가 너무 높습니다. 협력하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관세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국방부 인사가 난처해 했어요. 그럼 무역대표부와 얘기하겠습니다. 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술 협력과 관세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할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어요. 단순히 핵잠수 1만 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이익을 함께 챙기려는 거였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어요. 정보 공유 범위, 공동 훈련 횟수, 기술 이전 방식 모든 게 협상 대상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박서진이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죠.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미국이 향후 5년간 한국 방산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우리가 미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00억 달러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박서진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여기엔 기술 이전비 공동 개발비 관세면 보상이 포함됩니다. 너무 큽니다. 국방부 인사가 반박했어요. 그 돈이면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 있어요. 10년 걸릴 겁니다. 한서율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도움받으면 3년이면 됩니다. 7년을 전략하는 거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년의 가치를 계산하면 실제로 합리적인 금액이었어요. 시간이 돈이었으니까요. 급하지 않습니다. 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도 우리에게 접촉했다는 건 알아두세요. 일본이요? 국방부 인사가 놀랐습니다.
네.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핵 참수함 기술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기술을 원하죠. 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국이 협상 카드를 든 거였어요. 미국과 일본을 경쟁시키고 있었죠. 영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박서진과 복도를 걸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주도권을 주셨어요. 70년 동안 배웠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어요. 약자로 사는 법을요. 이젠 강자로 사는 법을 배울 차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변했어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죠. 컨벤션 센터를 나와 보문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슨슨이었습니다. 제임스 결정났네,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네 권고안을 받아들였어. 톰슨슨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어. 군부는 반대했지만 국방부가 밀어붙였거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네 덕분이야. 톰슨이 말했습니다. 좋은 보고서 써줘서 고맙네. 제 임무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입니다. 톰슨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발표할 거야. 한미 전략적 기술 동맹이라고 부를 예정이라고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수 주변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임무 완료. 한국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경주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천년 고도의 바람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조용히 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